물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적 자유가 그것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했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먹고 살기에 바빠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 대가가 더 크다는 말이다. 당신의 자기가치 의식에 상처가 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도 경제적 안정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불을 쌓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이 투자는 몇 배로 불어서 되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1년의 안식년은 물론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나는 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부자이면서 건강한 것이 가난하고 병든 것보다 훨씬 낫다.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에도 어울린다.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우에 따라서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 몇 가지를 다루어 보았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뿌리 깊은 확신과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돈에 대해 진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 큰 목표를 세우면 문제가 끼어들어도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줄 안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언젠가는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실패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돌려라. 자신이 거둔 최고의 성과가 언제든 되풀이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기가치 의식을 세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켜버리는 것이다. 110%를 쏟아 부은 사람은 마지막 핑계도 함께 쏟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겐 이제 성공하는 것만 남아있다. 당신에게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의 약점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과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당신이 부자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5번째,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한 인간의 현재 상태는 그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앤소니 로빈스의 힘의 원리에서. 만약 당신에게 지금보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나? 당연히 돈이 많아야 좋지. 맞다. 당연히 당신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갖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 의식은 어떤가? 4장에서 얘기한 홈쇼핑 카탈로그 비유를 기억하는가? 당신은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드는 물건만 주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다고 믿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돈에 대해 지금 믿는 바 그대로 계속 믿으면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주문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돈을 더 갖고 싶다면 원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마치 그것은 어떤 물건을 주문해 놓고 배달원이 주문한 것과 다른 것 또는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언제나 똑같은 것을 주문하면서 다른 것이 배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앞으로 최소한 석 달 동안은 옷을 새로 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대로 안 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정기적으로 저축하기 시작했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이와는 달리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때는 무엇이 달랐는가? 혹시 당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아주 높은 감독관이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당신의 좋은 의도와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명령하는 감독관 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돈이 자신의 성격을 망가뜨릴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깊은 속마음은 돈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 나는 이 태도를 신념이라 부른다.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겠다. 그럼으로써 이 개개의 신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신은 필요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현금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당신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보통 돈을 얼마나 갖고 나옵니까? 평균 액수를 적어봐라. 어째서 이만큼인가? 왜 더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는가? 100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 세미나에서 항상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이렇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다 써서 버릴까? 염려스럽다. 마음이 불안하다. 어차피 그렇게 갖고 다닐 돈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과연 어떤 씨앗을 뿌리겠는가? 그들은 두렵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단 돈, 100만 원 때문에 말이다. 그러니 이보다 훨씬 더 큰 액수는 어떻겠는가?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우선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항상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갖고 다녀라. 이 돈은 다른 돈과 함께 두지 마라. 이 돈은 쓰지도 마라. 이 돈은 확실한 비상금이다. 마치 아령으로 근육을 강화하듯 이 돈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단련시켜 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익숙해지면 300만 원을 갖고 다녀라. 최소 100만 원만을 그런 비상금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는 않는 부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습관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다.